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합니다. 네,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저희가 말미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몸의 면역의 최전방이자 그리고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 건강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챙겨 먹는 영양제 1순위로 다들 유산균 꼽으시죠? 근데 막상 시키려고 하면 뭐 장유산균, 이런저런 종류, 구강유산균, 질유산균 종류도 너무 많고 도대체 어떤 걸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좋은지 헷갈린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수다를 통해서 저희가 유산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장을 제2의 뇌다, 면역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몸의 그 면역세포 있죠.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그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세포의 자그마치 70% 70%. 가량이 네. 바로 네. 이 장점막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물에는 영양분도 있지만 각종 독소나 세균도 묻어 들어오거든요. 근데 장은 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찌꺼기와 독소는 대변으로 내보내는 최전방 방어선이죠. 여기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끊임없이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독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유산균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효과가 너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런 장 건강의 유익균, 유해균 환경에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장을 먼저 잘 비워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가득한데 아무리 비싼 씨앗을 뿌려봐서 싹이 잘 안 트는 논리처럼 평소에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 과일을 충분히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장 청소나 관장이나 커피 관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을 한번 깨끗이 청소 이후에 좋은 유익균 같은 유산균을 복용하면 훨씬 그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잘 비우는 거 따지면 형님 지난번에 얘기하신 그 쫙 한번 우리 이 오일로 싹 한번 그냥 해독을 간 해독을 한 다음에 간해독, 장해독 하고 싹 나서 한 유산균 복용하면 훨씬 더 훨씬 좋죠. 낫다. 네네네. 예전에 제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양방 내과 쪽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런 관점에 영향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환자 상태를 보고 어떨 때 2주간 항생제를 먼저 싹 복용시켜서 그러니까 장내 유익균장을 싹 청소하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맞는 영양 처방하고 유산균 처방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런 의미인 것 이런 같은데 의미의 양방 버전이다. 그렇죠. 버전이 좀 네. 다른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장 비웠다 치고 유산균을 우리가 뭔가는 골라야 되잖아요. 나의 몸에 맞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마트나 약국에 가면 유산균 너무 많잖아요. 구강, 피부, 그 다음에 또 장유산균도 균주 얘기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균주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이거 다 어떻게 다 따로 챙겨 먹어야 되나요? 지금 어째 보면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오고 생겼어. 뭐 두피 나오는 유산균, 눈발 100가지 이상 나옵니다. 이게 의미 있는 건 있어요. 입냄새라든가 충치를 예방하는 구강 유산균, 균주 이런 거는 도움이 됩니다. 구강하고 그다음에 장 유산균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대장이나 소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균주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나 너무 과하게 지금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참 이 걱정이라는 생각이 한 약 먹으면 되는데 저게 한 방에 끝나는데 그런 생각이 한 방에 들고. 끝날 거는 네.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시 이제 장 건강을 타깃으로 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필요합니다. 다만 유산균은 어디까지나 보조의 역할을 할 뿐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식습관. 생활이 습관 운동하고 기본 물 마시고 찬거 먹고 이게 바뀌지 않으면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식습관에 막 이것저것 나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치료하려고 유산균을 먹고 이 싸움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게 저희가 한동안 맨발 걷기 많이 했잖아요. 맨발 걷기를 하면은 말기암 환자들도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고 되게 과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맨발 걷기를 더 했을 때 시너지가 나오는 것이지 평상시 생활이나 습관은 엉망인데 맨발 걷기를 한다고 좋아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습관과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건강한 상태일 때 덧붙여서 이제 이렇게 유산균을 먹었을 때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네. 자, 어쨌든 유산균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럼 유산균 고를 때 기준들이 있을 거라면 가장 중요하게 될 요거만 기억하면 된다. 요거 확실하게 내가 확실하게 한번 알려주세요. 두 가지 말입니다. 네, 두 가지. 확실하게 네. 보장 균수, 얼마나 보장된 균수하고 장용성 코팅입니다. 네. 좀 어렵지만 쉽게 하면 보장 균수는 공장에 처음 들어갈 때 넣은 투입한 균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뭐냐? 유통 기한 끝까지 살아남은 보장 균수가 100억 마리, 정확하게 100억 마리 이상인지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게 얼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장용성 코팅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산균은 위산 만나고 담즙산 만나서 거의 다 죽는데 장에 가기 전에 다 죽는데 그래서 위산에 녹지 않고 장에서만 녹도록 특수 코팅이 되어 있는지 이 반드시 알고 고르셔야 되고 이걸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런데 이런 유산균이 없이도 장 건강을 잘 지키는 방법은 제가 이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결국 이제 투입균수가 아니고 유통기한이 다 끝날 때까지 보장균수. 보장균수와 그다음에 코팅된 데서 장까지 살아가게 하는 그렇지, 이 그걸 결과물들에 대한 얘기 드린 거죠. 자, 혁주 형님은 그럼 암환우들한테도 이 유산균 많이 권장하고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거의 평생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는데 역시 뭐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생활 습관과 환경 관리를 잘 하면서 동시에 이제 유산균을 같이 먹게 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평생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암환우 중에서 이제 백혈병이나 또는 그 조혈 모세포 이식 같은 거 하신 분들, 면역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또 이제 항암 중인데 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 유산균을 먹었을 때 복통이 있거나 설사를 심하게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조심하시고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평상시에 이제 전이 재발 관리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적절하게 자기의 몸에 맞는 것을 먹는 것은 제가 많이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 찬현 형님께서 유산균 맞아, 내가 다음 맞아. 시간에 한번 할 말 많다고 하셨는데 아주 기대돼. 너무 조용하게 계시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왜 부담을 주세요? 그 우리가 유산균 얘기할 때 항상 그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통과균과 상제균입니다. 우리 상제균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장 속의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은 균주를 얘기해요. 이것들은 우리가 어머니의 질을 통과할 때, 또 첫 모유를 먹을 때, 이유식할 때 이미 거의 90% 이상 세팅이 돼버려요. 그게 그 사람의 비만도와 성격까지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형님이 얘기한 유산균은 어디까지나 보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대부분 통과균이에요. 통과균. 그러니까 매일 보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통과균도 의미는 있습니다. 크게 이제 식물성과 동물성 유산균을 나누는데 이제 동물성 유산균은 대부분 우유 베이스에서 만들어져요. 식물성 유산균은 김치 유산균 들어보셨죠? 네. 뭐 많이 알고 이런 있죠. 계통이 식물성 유산균. 그래서 이 유산균도 민족이나 그 환경에 따라서 장 속에 유익균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의 베이스에서 만들어진 유산균이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비싸게 수입한 우유 베이스의 유산균이 사실은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균을 수십 종류 드셔보시는데 환자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유산균 매일 먹는데도 배가 썰어를 아프면서 묽은 변이 나온다. 그런데 그 유산균이 내 장 환경에 맞는다면 굵고 긴 황금색의 바나나뱀이 아주 캐변처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변의 변화를 보고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결정해야지 이게 비싸다, 뭐 외국에서 수입했다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먹어서 속이 편하고 변이 부드럽게 잘 나오면 일단은 그게 나한테 맞구나.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어도 뭔가 변이 묽고 이렇게 찌들찌들하게 넣으면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결국 건강한 이쁜 변이 나오려고 유산균을 먹는데 변은 안 좋은데도 야 이거 비싸고 좋으니까 참고 먹어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식물성
베이스인 김치 유산균 쪽을 더 선호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실제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유산균을 먹었더니 더 배 아프고 설사한 사람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근데 안 맞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류를 바꿔주다 보니까 좀 맞는 거 찾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좋은 유산균은 결국은 어떻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이고 내 몸에 투여해보고 그걸 대변으로 결과를 판단하면 네. 됩니다. 네. 자, 앞서 큰형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비싸게 구입한 유산균 이거 어쨌든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구매하고 있잖아요. 자, 효과 잘 볼 수 있게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소금물도 먹고 음양탕도 먹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유산균도 아침 공복이 최고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한두 컵 충분히 마셔서 밤새 고여 있던 위산을 일단은 좀 중화시키고 그 위산의 농도가 이게 묽어졌을 때 유산균을 드셔야 장까지 살아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아까 형님께서 얘기한 캡슐 자체가 장용성으로 아주 두껍게 코팅된 제품이라면 그거는 식후에 좀 드셔도 무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반복해서 복용하는 거. 왜? 모든 유산균은 그냥 통과균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보충을 해줘야 장의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 보면 이제 우리 실제로 항생제를 복용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감기든 뭐든. 예,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복용을 한 기간이 길면 실제로는 장내 많이 줄어 있거든요. 좋은 균, 다 나쁜 줄어 균이 있거든요. 다 줄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생제를 드시게 되면 이제 평소보다 한 2배, 아니 한 2주간 집중적으로 드시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리고 항생제 드실 때 유산균을 보통 저는 2배에서 4배 정도 네. 평소 복용량의 2배에서 4배 같이 먹으면 항생제의 피해를 줄일 수 훨씬 있죠.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항생제를 어쩔 수 없이 드시게 됐을 때는 머릿속에 꼭 떠올려야 될 게 내가 유산균을 같이 더 많이 먹어야겠다. 적정 용량의 2배에서 4배입니다. 네, 적정 용량의 2배에서 4배.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여기 한 가닥 아닙니까? 그래도 면역력 안정을 위해서 유산균을 드세요라고만 말씀드리면 또 이 한약의 우수함이 좀 떨어지는 분에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솔루션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 유산균이 물론 좋은 이제 방법이긴 하지만 이 배가 너무 차가운 냉한 체질인 분들은요, 이 유산균이 장에 들어가면 얼어 죽지 않습니까? 못 견디죠. 얼어 죽는군요. 예, 추운 겨울에 이제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 갖다가 보시면 되고요. 그 이럴 때는 한의학에서 건비온중이라고 해서 이 백출이나 건강, 감초와 같은 좀 따뜻한 약재를 써서 위와 장의 온도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가 먼저 들어가면 이렇게 돼서 건비온중이 되면 사실 유산균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그렇게 되는 아주 거죠. 좋네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먹게 되면 더 좋죠. 맞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한방을 이용하면 훨씬 유산균의 기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데 제가 예고한 것처럼 유산균 없이 건강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주 각광을 받는 한의학적 치료가 바로 발효 한약입니다. 유산균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풍부한 한약재를 미생물로 발효시켜서 처방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한약의 유해 성분은 굉장히 많이 추출도 되고 흡수되고 그 다음에 배설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해보면은 장내 유익균의 숫자를 근본적으로 굉장히 늘려주는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체질에 맞게 위나 장이 안 좋은 사람은 그 한약을 먹고 유산균을 먹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평소에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은 발효 한약을 먹게 되면 훨씬 장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식단 진짜 신토부르기 때문에 우리 체질에 맞는 발효기는 제일 좋은 게 첫 번째가 청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된장, 김치 같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을 꾸준하게 하루에 한 번은 먹어줘야 돼요. 요즘 김치도 안 먹는다 그래서 걱정인데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조금 장이 안 좋다. 장 관리를 위해서 유산균을 먹는 거는 좋고요. 결국은 장 건강은 좋은 균을 넣는 것보다 좋은 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약을 통해서 보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주 좋은 얘기시네요. 좋은 유산균 찾느라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찾고 돈집을 하는데 그 전에 그죠? 미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유산균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이제 한 방에 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배가 차가우면 사실은 이게 모든 이제 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장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배가 차가운 원인이 그야말로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진단법에 따라서 이거를 잘 해결을 해줌으로 해서 장이 따뜻해진다면 결과적으로 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덧붙여서 이렇게 이제 유산균이 들어온다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유산균을 열심히 먹었는데도 장 기능이 회복이 안 되고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근본적으로 장 기능이 왜 약해졌는지 이 이유를 좀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진짜 받아보시고 원인에 맞는 처방을 드시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제가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면역의 핵심이 되는 그 장 기능, 또 이 장 기능을 잘 유지시키고 좋게 만드는 이 유산균, 또 그 유산균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우리 한의학적 여러 가지 솔루션까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찬영님께서 마무리해 주시죠. 그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셨으니까 유산균의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야채, 과일 이런 섬유소가 바로 같이 들어가요. 먹이가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유산균 같은 좋은 유산균이 발효의 결과물로 양질의 영양소를 만드는 걸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형님이 얘기한 발효 한약에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엄청 많고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 음식에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 하나로 안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늘 먹는, 챙겨 먹는 이런 여건 속에 우리 장 건강 또 면역이 엄청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럼 유산균 하면 이 삼총사를 기억하라. 그죠? 삼총사를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한가닥표 건강한 수다를 나눠보았는데요. 저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닥 수다!